긴급, 심지어는 매우 급박한 소식이 헝가리에서 들어왔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가족이 급히 헝가리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주요 측근들은 총리가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인정한 이후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배는 단순히 뼈아픈 것이 아니라 참패였습니다. 야당인 T사당이 의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의 딸과 그의 사위 이슈트반 티보르츠는 이미 공식적으로 헝가리를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오르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이 주제에 대해 언급을 멈췄다는 점에도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질문을 받으면 기자들을 피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며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주요 측근들은 총리가 뼈아픈 패배를 인정한 후로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뼈아픈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정말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인 T사당이 의회에서 138석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헌선입니다. 평소에는 활기가 넘치고 도발이나 성명 등이 자주 올라오던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이후 그들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과 페테르 시아르토가 페이스북에서 키이우와 브뤼셀을 대담하게 비판하던 모습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시아르토는 더 일찍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치챘듯이 오르반이 선거 패배를 알렸을 때 시아르토, 즉 페테르 시아르토는 무대에 없었습니다. 시아르토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전 국회의원 안드레아 바르가담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후로 페테르 시아르토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배경을 헝가리 국기로만 바꿨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의 상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을 지지하며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지원 사절로 보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트럼프에게 헝가리 선거 결과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냥 기분이 상한 듯이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트럼프는 오르반의 패배와 야당 지도자 페테르 머저르의 승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질문을 계속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T스당의 개헌선가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빅토르 오르반의 전체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체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언젠가 그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빅토르 오르반이 어떤 부패한 수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았고 언론의 탐사 보도도 많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에게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보세요. 여기 좀 조사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값싼 러시아 에너지원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르반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값싼 에너지원들을 산다고 자주 말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소비자들은 아주 낮은 공공요금이나 아주 저렴한 휘발유 값을 지불한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해 헝가리의 석유회사는 큰 이익을 얻었고 다양한 펀드와 복잡한 구조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빅토르 오르반의 펀드로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 석유 대기업은 휘발유와 공공요금의 시장 가격과 러시아산 저렴한 석유, 가스 가격의 차이에서 이익을 챙기게 된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헝가리에서는 공공요금과 휘발유의 가격 책정이 유럽 전체 평균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에요. 즉 유럽 평균 수치를 적용하는 거죠.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사고 있다는 점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이 러시아에서 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한 부부 중 한 쌍이 바로 빅토르 오르반의 딸과 그의 사위 이슈트반 피보르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투표가 있기 전 이미 나라를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투표소가 막 열리고 있을 때 그 가족은 이미 짐을 싸서 재빨리 뉴욕으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은 빅토르 오르반의 딸과 사위가 이것을 가족의 결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냥 바로 이 시점에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오르반 가족은 아직 늦지 않을 때 헝가리에서 도망치는 게 낫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사실 오르반의 사위인 티보르치는 오르반의 친척들과 그 측근들, 그리고 당 간부들까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만든 부패의 상징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티보르치는 헝가리에서 부동산과 호텔 사업 분야에서 제국을 세웠고, 장인인 빅토르 오르반은 이런 모든 사기 행각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줬습니다. 헝가리 외교부 장관 페테르 시아르토는 오르반 정권과 크렘린 정권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헝가리와 해외 언론에 의해 공개된 전화통화 녹음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페테르 시아르토는 여러 차례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통화하며 EU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12월 모스크바 방문 중에 시아르토는 러시아와 헝가리 간의 관계 확대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러시아 기업들이 헝가리의 새로운 전력 및 수소에너지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석유, 가스, 원자력 연료 분야에서의 다수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헝가리에게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본인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우정을 맹세하며 동화 속 쥐가 사자를 도왔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르반과 시아르토 모두 보이지 않고 공개석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는 이미 헝가리를 다시 유럽연합과 가까워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반이 유럽연합과 유럽위원회를 국가의 주된적으로 내세웠던 이후의 말이죠.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막으면서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계속 샀습니다. 머저르의 정부는 한 달 안에 정권을 잡을 예정인데 그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 관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브뤼셀에서 그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연합이 헝가리에 지급을 거부해왔던 최대 350억 유로를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쟁들은 주로 오르반 정권이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르 머지아르는 결국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 출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티사를 중도우파 정당으로 소개하면서도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의 EU 진출에 소극적이며 러시아 에너지 자원 구매도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조차도 그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디아르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 중 하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채널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으로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빅토르 오르반과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가 크렘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상기시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페테르 시아르토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유럽연합 장관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본인은 10월에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에서 사실상 그에게 우정과 충성을 맹세했고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르반은 그때 자신을 러시아의 사자를 도울 쥐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역겹고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오르반, 푸틴.
빅토르 오르반은 푸틴에게 전화로 내가 진짜 사자인 너를 도울 쥐가 되겠다고 속삭입니다.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자, 이제 빅토르 오르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결국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충실한 장관 페테르 시아르토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흥미로우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